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광주연구원 김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민선지방자치 30년 광주 토론회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선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광주의 주도적인 역할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례는 최근 발생한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반주 음악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이번 붕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실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고광완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행사의 공동 주최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 주관해 주신 광주연구원 최치국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분이시죠.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의 전성만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광주연구원 민현정 포용도시연구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박관교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자치 21 박재만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특별위 윤난실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남대학교 이영철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연구원 원장 최치국입니다. 아마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관련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렸을 겁니다. 우리 광주의 토론회가 아마 마지막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에 또 멀리서 또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광주시청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바쁘신데도 함께 해주신 우리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또 육동일 지방행정연구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동일 원장님은 조금 이따 또 기조연설도 같이 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토론회는 그동안 민선지방자치 30년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세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잘 아다시피 우리 강주 전남은 특별강력연합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아마 출범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션에서 향후의 공동사무 또 국가위임 사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민선지방자치 30년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제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정권이라든지 또 조직권, 행정권, 또 입법권 논의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치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계획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계획권을 우리 지방에 줌으로써 자동적으로 이에 따르는 재정권도 또 여러 행정권, 초지권도 따르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강주가 지난 30년 동안에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 행사에서도 많이 밝혀졌습니다마는 우리 강주는 어느 도시보다도 주민자치권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잠시 예를 든다면 우리 96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96개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니까요 한 30-40% 많게는 50%까지 되어 있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주는 그만큼 연대와 협력의 가치하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000여 개의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 재생을 포함한 안전 여러 가지 협동조합 형식의 여러 가지 형식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육동일 원장님의 그 기조연설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만은 뒤에 보면 좋은 시민이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주는 좋은 시민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회에서 앞으로의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지방자치분권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고견들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시와 우리 또 연구원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고 한 가지 참석자 체크를 제가 한번 누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최은지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하시는 행사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광환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광주 행정부시장 고광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제일 대한민국의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 통상적인 인사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제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 균형 발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최윤지 부의장님도 오셨고 또 행사 주관하신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 원장님 육동일 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광주의 싱크탱크라고 말이 부족할 정도로 뭐 일당 100 우리 최치구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광주연구원의 많은 우리 박사님들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중에 여러분들을 제가 다 지방시대위원회 또 우리 어디죠? 저 지방시대위원회 우리 원장님이 위원장님 그리고 시도이사협의회 실장님 많은 분들이 다 제가 안면이 있고 제가 또 이게 지방자치에 제가 그동안에 역할을 했는지 하여튼 근무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전대욱 박사님은 10년 전에 같이 일했고 또 임상수 우리 조대 교수님은 6, 7년 전에 또 같이 우리 분권 지방 국세와 지방세 관련해서 또 같이 일했고 해서 오늘 오신 분들 처음 뵙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공무원이 하필이면 95년에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가 95년에 시작했는데 제가 지방자치 원년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내무부를 저는 지원해서 내무부를 가서 고향이 여기 옆에 장성이니까 장성군에 딱 갔더니 군수님이 이제 엄청나게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군청 앞에 소고기도 사주고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고 엄청나게 지방자치가 지금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회로 보면 91년부터 단체장으로 보면 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 역사가 드디어 한 텀이 이제 새로운 제2의 도약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자치와 분권을 하고 또 균형 발전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전문가분들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사무관에 또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 지방시의위원회지만 그 창립 멤버로 제가 갔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옛날에 성경윤 위원장 계실 때 그랬었고 우리 분권위원회도 자치분권위원회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김순은 위원장님 하실 때 제가 그때는 이제 국장으로 가서 고위공무원 때 근무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 광주 오기 전에는 이제 뭐 안전 쪽에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지방 행정 쪽에도 있었고 재정 쪽에도 잠깐씩 또 있었어요. 행정 쪽에는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깊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방면에 제가 사람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지금은 이제 광주 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8년 전에는 전라남도 기술장을 했고 내무부 가가지고 또 인천에도 제가 사무관 때 몇 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행안부 공무원 중에서는 많지 않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어떤 변혁기 때 그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균형발전위원회는 뭐 낙후지역 선정하는 업무를 제가 담당해서 나중에 행안부 와서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우리 227개 기초지자체 순위 정하는 그 지표도 개발하고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자치분권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완성할 때 제가 또 담당 국장 역할을 했어가지고 뭐 오늘 제가 여기 남아서 좀 토론을 해야 하는데 토론하면 상당히 또 배울 거 또 제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행사가 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면 왜 자치 분권을 하고 균형 발전을 하느냐? 뭐 총론은 다 맞죠. 뭐 골고루 사는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성, 뭐 경제적 측면, 뭐 사회적 측면, 인구 감소적 측면, 정서적 측면 다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비효율성이 더 커서 지방 분권을 하자고 주장한 게 노무현 정부 때고 그러면은 그 2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그렇게 됐냐?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거면 그러면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됐냐? 혹은 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든 자치 지방 분권 또 균형 발전 정책을 해 왔는데 그게 성과가 있냐 없냐 또는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다 박사님들이고 하시니까 인간의 본성을 전제로 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해야 답을 찾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위치. 뭐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해서 이 먼 거리까지 광주까지 오셔서 또 지방행정연구원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와서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실 거라고 기대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갈 30년 방향 이 정립을 우리 연구원에서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방자치학회도 우리 회장님 임정민 회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이따 자장을 맡아 주신다고 하니 과연 과거 30년 그리고 미래 30년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주가 지금 급격히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어제는 정말 18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난제를 강기정 시장님 욕 먹어가면서 뭐 또 전남지사도 욕 먹으셨겠죠. 또 무안군님도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서 서로 자기 지역의 시도민을 위해서 입장을 했는데 어제 대타협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대통령실 주관하고 중앙부처 경제부총리 또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직무대행 오셨지만 참석하셔서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무안으로 이전하고 무안을 그 공항 명칭은 김대중 공항으로 가칭 김대중 공항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이제 광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 60년간 있었던 군 공항이 이전하는 그 허전함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광주 공항 자리가 248만 평인데 그 옆에 탄압곡 부지까지 11만 평까지 합치면 이제 260만 평이나 되는 거죠. 그 부지가 광주의 가장 어느 면에서 지도상 센터에 있습니다. 이 센터가 군부대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광주의 미래 50년, 100년을 설계할 그 큰 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뭐 좀 부담되어 죄송합니다는 최치국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에서 좀 아이디어를 주셔야 하고 저희랑 국방부랑 여기는 이제 국방부는 소관 아닙니까? 국토부랑 잘 상의해서 산업부랑 잘 상의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광주 시민들도 계시고 뭐 또 박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광주가 투표율도 제일 높게 하고 탄핵 정국에서 다른 시도는 계엄령 선포하니까 청사도 폐쇄하고 그랬지만 우리 최은지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은 전부 시청에 모여가지고 이거 무효다 이런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데 새벽에 계엄이 이제 해제가 된 거죠. 그만큼 광주는 5.18에 아픈 역사가 있어서 이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독재에 대한 알러지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즉각 우리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지역의 종교계 또 대학교 총장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뭐 내란도 조기 종식하고 탄핵도 완성하고 이제 내란은 뭐 광주 일은 아닙니다만은 종식돼가고 있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들어와서 국가가 바로 서는 그런 길이 들어서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광주는 뭐 이제 드디어 좀 제자를 찾는 것 같아요. 이제 광주가 AI와 미래차라는 양대 축으로 해서 막 가자 그랬는데 이제 MPU 컴퓨팅 센터라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제 최종 1조인데 내년에 이제 용역 예산을 반영했는데 해남에는 GPU 컴퓨팅 센터가 되기로 했어요. 삼성 SDI인가요? 거기서 이제 해서 하는 거고 MPU, GPU 센터가
그게는 이제 공용이죠. 뭐 민간 회사 전용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광주에 있는 그 AI 관련 교육,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발표되는 그런 정책들 보면 광주가 명시상부한 대한민국의 AI 중심 도시로 이제 다 전 국민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AI와 자동차가 결합하는 게 미래차라고 보면 광주에 내년에 600억 투입해서 200대 자율주행차가 이제 유일하게 광주에 이제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미래 자율주행차의 선도 도시로서 광주가 정말 위상이 되는 거고, 지금 이 관련된 산업단지나 국가산단이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공항 이전하고 남은 그 부지 활용해서 그런 사업들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광주 얘기는 제가 좀 이렇게 홍보성으로 얘기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우리 자치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서 미래 30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또 국민의 행복,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 저희 연구원과 제가 맡은 역할이 많습니다. 공동 개최도 했고 또 이렇게 환영사도 말씀드리게 됐고 또 기조연설도 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강원도에서 오늘 아침 일찍 떠나서 많은 뭐 충청도를 지나 전북을 지나 광주에 도착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원주는 아직도 춥습니다. 그래서 원주 겨울에 떠나서 광주 봄에 왔습니다. 한 계절을 보내고 광주 근처에 오니까 봄빛이 서광이 비치더라고요. 빛고울 광주답게.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광주에 입문을 했습니다. 오늘 고강만 부시장님, 또 최은지 부의장님, 또 우리 최치국 원장님, 이렇게 귀한 분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우리 광주의 아주 석학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그 우리 부시장님하고 1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주고받았고 또 제가 많이 배우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임하게 됐습니다. 광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뭐 좋은 희소식들이 많이 들렸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전 못지않게 좀 광주가 해야 할 일, 광주가 지금 겪고 있는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쓴소리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발전해야 되고 광주가 선도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기대와 희망을 섞어서 광주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 전에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지방행정연구원도 올해 한 해 동안 지난 지방자치 30년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생활상을 살펴보고 10년, 20년, 30주년마다 우리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를 16개의 지표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했고, 또 지방자치의 구조, 역량, 참여에 관련된 지표 76개를 가지고 또 점검하고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지방자치 성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체감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8월, 9월에 걸쳐서 전국의 주민 2,000명, 또 공무원, 전문가 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설문조사를 촘촘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체감됐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집이 대전이고 제가 충남대 교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교수 재직 시절에 대전과 대전과 광주, 충청권과 호남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항상 광주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시기 질투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전과 광주의 인구가 역전된 해가 1998년입니다. 아마 135만 선에서 역전이 됐을 거예요. 그전에는 대전이 항상 인구가 광주보다 떨어졌었어요. 작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전 인구가 광주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지금은 5만가량 대전 인구가 많아요. 대전이 같이 인구가 주는데 양도시가 인구가 줍니다. 근데 대전은 줄어서 153만까지 갔다가 지금은 144만 5천 명까지 떨어졌고 광주는 또 140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139만 4천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도시가 지금 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또 충청권과 호남권의 인구가 2013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한 50만 내지 60만이 많아요. 그런데 대전과 충청권이 광주와 호남권을 경쟁하고 시기질투하는 이유는 인구가 대전 충청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적습니다. 대전은 7개 선거구에 7명이고 광주는 8개고요. 충청권은 27석이지만 호남권은 31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가지고 충청권은 정치적 힘이 없다. 그래서 맨날 소외된다, 홀대받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도 와보니까 큰 숙제 덩어리인데 그래도 광주는 지하로 도시철도를 만들었다. 대전은 돈이 없어서 트램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런 푸념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초광역연합 5국 3특이다, 뭐 광역 통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광역자치단체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17개 시도로 나누면 300만 밖에 안 돼요, 평균. 거기다가 수도권 인구를 빼면 170만 밖에 안 됩니다. 광역 단위의 규모가. 이걸 가지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수도권과도 경쟁이 안 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없는 거고.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성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치단체 간의 협력, 통합을 못하고 있어서 각 자치단체가 소규모로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이제 이런 숙제 끝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는 5국 3특을 중점적으로 지금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도 5국 3특 연구 지원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대통령께서 충남에 오셔서 대전 충남에 통합을 이슈로 던지시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연합이냐 통합이냐 이게 마치 혼돈 상태 같이 이렇게 약간 좀 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연합과 뭐 협력 또는 뭐 합병과 통합 같은 문제를
조금 한번 좀 짚어보고, 또 우리 광주와 전남의 통합도 있지만 또 호남권의 초강력 연합도 필요하고, 또 광주는 광주 인근 7개 지역 인가하고의 광주시 광역권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광주의 실생활 범위니까요. 이제 세 가지 숙제를 광주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가 기본적인 원칙과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지금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평가와 또 개선 과제,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안고 있는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좋은 집단 지성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광주광역시, 또 광주광역시 의회, 또 광주 연구원 쪽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지방자치학회 임정민 회장님, 또 우리 또 전문가 교수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 자리가 또 좀 자주 만들어져서 오늘 논의된 것이 또 더 발전된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 연구원도 항상 이런 좋은 자리에는 불러주시면 적극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좋은 대안을 개발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곧 이어서 또 기조연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요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좀 제가 일부러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려도 나중에 자료와 함께 좀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시라고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자치분권 30년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균형 성장의 향후 방향하고 여기에 부응하는 광주광역시의 과제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은 역시 이제 우리가 지방 주도,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성장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에 서 있는가, 또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원이 지난 기간 열심히 분석 평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요점도 잠깐 보고요. 또 요즘 그 국정보고 국무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지방자치시대위가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기반 강화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좀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도 정리를 해봤고요. 또 5국 3특과 행정통합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게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앞으로의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는 역시 국정기획에도 나와 있지만은
국가 균형 성장을 추진하되 그거는 자치분권에 기반을 둬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주민 중심이고 지방이 주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했거나 관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주민이 체감하고 지방이 자율성을 가지고 직접 맞춤형 성장 정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는 그동안에 연대와 협력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다 기관 따로 설치해야 되고 축제 따로 해야 되고 이러한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비친 지방자치는 굉장히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이든 오국 삼특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초광역 자치단체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중앙정부가 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지방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역시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지원, 조정, 평가 업무를 해야 되고 초광역은 초광역 행정, 초광역 사업, 초광역 정책을 만들어서 실시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위주의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상호 역할 분담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 주도의 맞춤형 정책의 중요한 선행 조건은 주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불가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또 혹시 추진되더라도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다.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거는 우리가 누누이 경험한 바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이든 지방정부 정책이든. 따라서 통합과 오국 삼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합이 원샷으로 더 쉽지 않느냐, 더 필요하지 않느냐, 왜 어렵게 돌아가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국 삼특이든 통합이든 주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통합한다고 협력하는 건 아닙니다. 협력을 할 줄 알아야 통합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통합이든 오국 삼특이든 주민의 입장에서 상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께서 말씀을 내려도 이것이 하향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성과는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외국의 사례나 또 우리가 지난번에 추진했던 통합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절대로 하향적이 돼서는 안 되고 상향적이 돼야 된다. 상향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주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빠르게 지름길로 가는 것 같지만 성과는 극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광주가 지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회도 광주에는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시범 실시. 근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13년째 시범 실시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합법화되지 못하고 입법화되지 못하고 주민자치가 여전히 자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이 주민자치를 실제로 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연대경제도 풀어보고 기본사회도 풀어보고 또 협동조합도 활성화시켜보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기초가 되는 게 주민자치지요.
그래서 광주가 여기에 좀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잘 주민자치가 큰 성과를 내고 있고 통합 돌봄이나 이런 것도 광주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를 통한 그런 과제들이, 그런 정책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광주에서 이거를 제도화 시켜주고 모델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 AR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행정 혁신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아까 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광주가 AI 선도 도시로, 미래 도시로 가고자 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광주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과제인 동시에 광주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민 중심 시대에 국가 경제 균형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지방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 경쟁력이. 그 지방 경쟁력의 키워드는 5가지입니다. 참여, 혁신, 연대, 자율, 책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이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든 중앙과 지방정부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든 연대와 협력을 해야 돼요. 광주광역시는 전남과의 연대 협력, 호남권 속에서의 연대 협력, 광주광역시와 인근 지역 간의 연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율성은 반드시 책임성과 같이 일치돼야 됩니다. 자율성만 가지고 자꾸 권한만 늘려달라고 하는 게 자치분권은 아닙니다. 자치분권은 권한과 함께 책임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우리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앞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내년에 맞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년 붉은 말의 해는 대전환, 대변혁, 대돌파의 해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기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저는 이건 뭐 근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휴머니즘을 되찾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본위로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정체성도 재정립돼야 되고요.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체제, 이념, 또 국민들의 요구가 공감대 형성으로 재정립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 국정 운영이 중앙집권적 통제 체제에서 지방 분권적 협력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격차가 해소돼서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맡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 본연의 역할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국민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거나 격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주민자치의 정착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저는 그 점에서 광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또 그 모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정부가 내세운 국가 비전이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국가 비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냥 뭐 장밋빛 레토릭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한 국가 비전이 실현되려면 저는
네 가지 사회가 도래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다름 아닌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공정한 사회,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는 사회, 그게 공정사회죠. 또 그렇게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가 저는 복지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격차와 소외가 없는 같이 함께 성장을 추진하는 균형성장 사회. 그리고 그거는 주민 중심과 지방 주도의 사회다. 저는 이 네 가지 사회가 될 때 비로소 국민이,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고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 주소는 모든 부분에서 이념 간,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격차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좀처럼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과 사회 화합의 지름길은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8대2의 사회를 어떻게 최소한 5대5의 사회로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의 공통된 숙제입니다. 지금은 뭐 국가 재정도 8대2, 국가 사무도 8대2,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러 부분이 소득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성별 간에도 격차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를 해소하는 게 시대적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연구원이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평가하기 이전에 제가 평소에 생각한 지난 30년의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하지 않은 30년 이전에는 관민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관이 주고 민은 종이었어요. 상하관계, 주종관계죠.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서브젝트의 주종관계에서 우리가 유권자도 됐고 우리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또 우리가 지방행정의 목표가 고객 만족 행정이라고 하듯이 우리 주민들은 고객이 됐습니다. 소비자가 되고. 그래서 행정과 관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행정을 해야 돼요. 때로는 뭐 감동까지도. 그렇게 위상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는 관민이 같이 결정을 하는 상호 수평적 파트너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우리가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있습니다. 납세자 의식. 그래서 지금 지역의 오너를 향해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의 성과입니다.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이 진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성과는 우리가 작년 말부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바입니다. 지방자치를 다행히 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비상계엄으로부터 빚어진 중앙정치와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시켰습니다. 지방이 안정됐죠. 중앙정치의 혼란과 상관없이 우리가 뽑은 시도지사가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고 또 그들을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된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의 혼란과 상관없이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지방자치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다 임명하잖아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그러면 임명권자가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도 다 탄핵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정부 상태가 되죠. 일대 중앙정치 혼란과 위기가 지방까지 다 전수가 돼서 아마 무정부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안정 속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정치 발전을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무너진 민주주의 체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제 그 또 회복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돈과 시간이 들죠.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비용은 들지만 이러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지방자치는 정말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지역마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맞춤형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정보공개조례도 만들어서 행정이 공개되고 알 권리가 보장이 되고, 또 수원시 같은 데서 공중 화장실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화장실의 문화에 일대 혁명을 가져와서 우리 화장실을 다 외국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중앙정부는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변화죠. 또 가까이 있는 신안군도 정말 지방 소멸 지역이 퍼플섬으로 변신하고 브랜드, 지역 아이덴티티와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 마을이 됐고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역 문화의 소중한, 지역 문화의 중요성도 우리가 인식하게 됐죠. 지역 문화는 지역의 격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인격이 있듯이 지역의 격은 문화예요. 그런 문화가 소중하고 그런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를 잘 콘텐츠화해서 그거를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 관광 상품이나 관광 서비스로 그거를 포장을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방자치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5가지가 지방자치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점, 풀어야 할 숙제점도 많죠. 우선 지방선거, 내년에도 우리가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이제 10번째 합니다. 지방의회 선거를 통하면은 지금 34년이 됐거든요. 91년에 부활이 됐으니까. 그 10번째 선거를, 10번째 동시지방선거를 내년에 6월 3일 날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선거가,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중앙정당 정치의 대리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성격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지방선거는 지역의 인물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지역 유권자로부터 인물 검증을 받아서 선출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전면 공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그러한 인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공천해야 됩니다. 또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정당 참여의 목표지요. 정당 참여의 본질은 책임 정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 정치의 모습이 곳곳에서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공천으로 낙마를 하고 중도 하차를 해서 재보궐선거를 하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정당에서 내야 되는데 우리가 유권자들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정당 공천 책임제를 통해서 정당이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고, 올바른 정말 우리 주민을 대신해서 좋은 후보를 공천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유권자들은 그 공천된 면면을 잘 들여다보고 좋은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일자 투표다, 뭐 줄 투표다 이런 비아냥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더하죠.
교육감 선거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푸념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뭐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10번을 하도록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문제를 방치하고 내년까지도 이거를 계속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이렇게, 지방자치는 선거에서 시작해서 선거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거를 되풀이한다는 거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 제도는 많이 진전이 됐어요. 제도도 많이 확대되고 많이